여기까지? 네, 12번. 12번, 12번, 30번. 12번, 30번, 42번, 45번. 42번.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5번. 얘가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의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선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했고 얘가 알파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로그 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죠? 상용 로그 할 때. 소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f-2.7이다라고 하면 얘는 2.7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0.7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f-3.2 자, 이런 녀석은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0.25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파가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0.8이 됩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3.2에서 여기가 정수고 여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요 녀석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지금 0과 1 사이의 값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는 플러스 1 해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0.8이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f-2.7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7이 아니라 0.3이 돼야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fx다 자 라고 했는데 fx 플러스 1은 fx다. 자, 그러면 x가 n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럼 얘를 f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고요. 얘는 뭐예요?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n 플러스 1이죠. 그쵸? n 플러스 1이 알파죠. 알파. 미안. 알파고요. 자, 그리고 f 당연히 n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알파잖아요. 우리가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어떤 유리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보시면은 x가 정수가 아니면 f-x는 f-x 플러스 fx는 1이다.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정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쵸? 0과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네. 즉 얘는 얼마나 돼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fn 플러스 알파 fx는 n 플러스 알파니까 이렇게 잡아두시면은 얘는 알파가 되겠죠. 정수가 아니니까 알파는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놈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당연히 1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구나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직접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자, 이게 이런 거 같다 해서 맞췄다 하면은 이런 식의 접근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12번 봅시다. 12번 F1은 1입니다. F1은 1이고요. 자연수 mn에 대해서 F, 자, m 플러스 n이라는 놈이 fn 플러스 fn 거기다가 마이너스 2fmn fmn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걸 이제 쪼개야 되겠죠? 잘 쪼개야 되겠죠? 잘 쪼개야 되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제 2025라고 하는 녀석이 자 f1이 1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자, 얘를 만약에 두 개로 쪼갠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숫자가 2025를 두 개로 한번 쪼개봅시다. 자, 얘는 하나씩 쪼개 2024하고 플러스 1하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F2024 2024 플러스 F1 마이너스 2 F202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은 F1
마이너스 F 202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 F2024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떻게 돼요? F 이렇게 한번 하나씩 쪼개보자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플러스 F1 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F2023 이렇게 가겠죠. 즉 이놈이 F1 마이너스 F2023이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얘는 F2023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봐봐요. 같은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한다고 치면 자, F2025는 F1 마이너스 F2024 자, 그리고 F202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다. 홀수번대로 이게 짝수번일 때 관련된 식에서는 마이너스 붙고 F1 그 다음에는 요거 계산해주면은 F2023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한다? 홀수번에 F 홀수번외로 얘가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F 홀수는 결국 F1이나 F2023이나 F2025나 같으니까 얘는 F1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다? 1이다. 자, 규칙적인 그러니까 반복성,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아주는 문제, 계산해주는 문제입니다. 심플하죠 생각보다. 자, 그렇습니다. 규칙성 발견하는 게 문제였던 그런 녀석에 대한 문제고요. 자, 13번 얘는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리에서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자리에 함수 그 1등급 문제. 사실 1등급 문제에서의 어지기? 이거 괜히 지었나? 여기 있어야 되나? 자, 거기 2등급 대비 거기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13번. 자, F300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를 어디로까지 끌어당겨야 돼요? 가조건에 나오는 이 범위로까지 끌어당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fx는 여기서 써야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의 fx는 뭐예요?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독립한다? f 5x는 5 곱하기 fx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일단은 300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5 곱하기 6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5 곱하기 f6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한 번 더 해주면 어떻게 돼요? 5의 제곱 곱하기 f1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얘는 5의 3승 곱하기 f5분의 12가 됩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얘는 5의 3승 곱하기 5분의 1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녀석이 되죠. 2 플러스 절대값 5분의 12가 3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5분의 12 마이너스 3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5의 3승 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나니까 5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겠네요. 그쵸? 절대값 벗겨내면 마이너스 붙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5의 3승 빼기 12가 되겠네. 5의 4승 빼기 12니까 625 마이너스 12. 답이 좀 이상한데? 약간가? 계산을 어디서 빼먹었나? 5 마이너스 5분의 10인데 왜 12예요? 네, F60 어떻게 보여요? 아니면 300 아니에요 300. 응? 많이? 응? 5의 4승이 625 맞는데 그치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12니까 300 아니에요 300. 왜 제곱 곱하기 12 해야 된다? 그래서 5제곱 곱하기 12가 300이지. 그게 아니에요? 맞아 320. 5의 제곱 곱하기 12? 아니 그 맨 아래에서였어요. 여기? 5분의 12 5의 세제곱 했어요.
30 빼니까. 나누기지. 그러네. 마이너스 이 12 곱하기 5의 제곱이네. 1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얼마에 12 곱하기 5의 제곱 20 곱하기. 그래서 아무튼 계산하시면은 325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이 질문인 사람은 여기 고쟁이에서 함수 파트 앞부분에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fx와 f-x를 어딘가 나타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의 식이 봐봐요. x가 0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 자, 이거 일단 연립하는 건데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연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x라는 녀석하고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0이다. 요놈의 식을 찾으라고 했죠. 요 식을 어디선가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치? 일단은 EFX 플러스 x분의 1이 있다라고 치면 일단 필요한 게 뭐예요? fx는 저기 일단 나와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게 뭐야? x분의 1을 뭔가 없애줘야 되고 f-x를 뭔가 만들어줘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 식에 관련된 식으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x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해 보면은 예를 들면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일단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f 마이너스 x 거기다가 플러스 f 마이너스 x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네. 또 뒤에 뭐 계산이야 뭐 이렇게 해주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따로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빼주면은 얘 두 개 뺐을 때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x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x 대입했으니까 그 마지막. 그렇지. 아무튼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은 근데 요 놈이랑 계산해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게 나올 만한 것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x를 마이너스 x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에 대한 녀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f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뭐시기가 돼요? f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x분의 x분의 1이 되겠네. x분의 1.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마이너스 x를 요놈 소거시켜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 곱하기 2 하시면은 4f 아니지. 요거에다 곱하기 2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x분의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맞네. 자,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4fx f-x 자, 어떤 느낌인지는 어떤 형태의 풀이인지는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긴 할 건데 얘는 2x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면 되나?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면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x는 x분의 1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저기 f 마이너스 x라는 놈이 3분의 2x 하고 마이너스 3x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힌트로 해서 저거 하나 더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뭘 대입해봐요? x분의 1을 대입해서 그쵸? x에 x분의 1 대입하면은 당연히 얘는 2fx분의 1 하고 플러스 fx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거 x분의 1 없애주려고 여기다 곱하기 2해서 표현해 주시면은 역시 fx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4fx 플러스 f
그쵸? 마이너스 3fx는 2x인가? 마이너스 2x네? 아무튼 2x 마이너스 x분의 1, 즉 fx는 이퀄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서 이건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놈은 이놈 빼기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 하고요. 요놈 빼기 요놈이니까 플러스 3분의 2x 3분의 2 3x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뭐라고요? 0이다. 그럼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날려주시고 날려주시면은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2x는 x분의 1이다.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맞나? 루트 2분의 1인데 얘가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된다. x가 0보다 크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의 식변은 가능하셔야 돼요. 이 정도 봤다 싶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봤다, 무슨 거 봤다. 느낌이 좀 드셔야 될 거고요. 따라하는 느낌만 들면 어떡해요? 봤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고 다만 그걸 어디서 봤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때도 틀렸고 이번에도 틀렸으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 그럼 스스로를 좀 자책을 해야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봤는데 또 틀렸다? 그러면은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돼요. 자, 오답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있어요. 솔직히 오답을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냐? 아니에요.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고 비슷한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야 사실은 그게 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어디선가 내가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는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완벽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좀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왜 몰랐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자, 가 조건에 보시면은 21번에 가에 보시면은 x1이 x2와 다르다 라고 했고요. 이때 fx1이 이거는 글 써야 되나? fx2와 다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게 좀 이제 지겹기도 합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자, 나 조건은 뭐냐? 나 조건은 일단 표현부터 좀 봅시다. fx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이 함수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에요. 즉 얘가 x가 어떤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될 때 a가 뭐였지? a가 여기 써 있네. a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a에 포함되는 원소를 정의역으로 할 때 그때 나오는 함수 값들이 뭐다? 이 집합 a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얘는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정의역에 대한 원소의 그 정의역에 대해서 이 함수는 치역을 무엇으로 가진다? 함수값들의 집합이 뭐다? 바로 a다. 즉 치역 이퀄 a다. 그럼 정의역도 이놈이고 치역도 이놈이라는 거예요. 정의역, 치역. 뭐 간단하게 쓰면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y도 a보다 둘 다 0보다 크거나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대응이 이 영역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영역 안에서 완전히 들어맞게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치?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왜? 여기까지는 치역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함수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당연히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줘야 여기서부터
가지의 이 영역 안에서 1대1 함수의 대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1대1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형태로 원래는 나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A라는 녀석이 이 대칭 축에 해당하는 2분의 1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 점은 어떤 점이죠? 요 점이 A, A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므로 F, A는 A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자, 요 놈은 이렇게 써있는 녀석이 아마 이 문제도 아마 풀어본 기억이 분명히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이거 이제 이거 못 풀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까지 쓰면은 이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아마도 요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요 해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공부법 내가 매번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모르는 부분은 내가 꼭 표현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내가 오답을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다음번에 다시 볼 때 한 번 더 봐놔야 아 내가 여기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답 정리해놓고 다시 봐야 내가 중간에 빠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완벽을 향해서 좀 가는 그런 액션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A는 여기 3이고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요 조건 때문에. 그래서 A는 3이 된다. A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고 A는 3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스텝 1에 나오는 문제는 자, 많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고쟁이 스텝 2보다 조금 낮아요. 고쟁이 스텝 2보다. 근데 기출 문제라서 다루는 거지. 자, B문고 기출이다. B문고. 자, 집합 전체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 자, 그리고 3x 플러스 b.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래요. 그럼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의 꼬라지가 나와야 되느냐? 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가 여기는 3x 플러스 b. 자, 그리고 이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슈 펴지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던 값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b와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2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b는 촥촥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얘가 요 지점에서 쭉 요런 형태의 1대1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1대1 대응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요 놈이 잠깐만 대칭 축이 여기만 지나가면 되긴 하니까 다른 것도 없나?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구나. 아무튼 2a 플러스 b는 5고요.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a 값의 범위가 요 놈의 대칭 축 원래 얘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대칭 축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와요.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a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b가 5고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대입하면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와 있어요. b제곱이 나와 있는데 b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은 5-2a잖아요. 자주 하던 거예요. 공수 1에서 자주 하던 거죠. 자,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얼마?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 이거의 최소값을 어디에서 구한다? 요 범위 내에서 구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5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가 되고요. 이
녀석의 추계 방정식이 이걸 우리가 GA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뭐 이렇게 쓰면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함수로 생각하면은 얘가 대칭 축이 어디예요? A는 2일 때죠. 그치? 그래서 A가 2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A가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입이 안 돼요. 요 범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뭘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해서 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G4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G4는 얼마예요? 4, 4, 16 곱하기 5니까 80 마이너스 80 플러스 25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25가 나온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지금 얼마일 때? A는 4고요.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온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자 집합 X가 1, 2,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1, X 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여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F가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 어차피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X, Y, Z가 가질 수 있는 값도 뭐밖에 안 나와요? 1 또는 2 또는 3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놈이 1, 2, 3 또는 요놈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순서 바뀌는 경우 자 1번 케이스 얘기한 거예요. 1번 fx가 1대1 대응이 아닐 때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아니다 이거 지우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도 2고요 얘도 2고요 얘도 2가 되는 이런 케이스예요. 오케이. 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또 있나? 2 말고 1, 1, 3?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뭐가 돼요? 자 이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죠.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얘는 상수함수죠. 따지면 상수함수로 이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그래서 상수함수일 때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1번의 케이스죠. 1대1 대응이 아닌 녀석이니까.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얼마? 4, 4, 4 해서 12가 되고요. 자 1대1 대응일 때 f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몇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 경우죠? 그치 한 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얘는 몇 가지 경우입니까? 얘는 x가 요거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얼마? 3 팩토리얼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2번의 경우는 얼마? 7개. 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냥 표현이 조금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A라는 놈이 30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대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3 다 쓸게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자 함수가 이렇게 1대1 대응이랍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x는 마이너스 fx다라는 게 성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보실 거는 뭐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일단 정해져 있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거 잘 안 보이려나? f0은 마이너스 f0이다라는 게 성립을 해요. 즉 여기서 f0이라는 놈은 0으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에서 0으로
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녀석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f-3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f3은 마이너스 f-3이고요. f2는 마이너스 f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f3이 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f3이 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부터 0을 제외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숫자 아무거나 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f3이 쏠 수 있는 게 6가지긴 하나 f-3은 어차피 요 놈의 뭐에 어떤 값으로 마이너스가 붙은 값으로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1 해서 여긴 6가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f2가 쏠 수 있는 거는 몇 개 있어요? f3과 f-3이 가져간 거를 제외한 4개 중에서 하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4가지 거기다가 f-2는 걔를 따라가니까 합해서 총 4가지 곱해서 4가지. 그럼 얘는 몇 개? 1가지입니까? 아니죠. 2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2개 곱하기 1개 해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몇 개? 네. 곱해야 되지. 곱해야 되니까 얘는 48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해되니? 질문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해되겠죠? 되려나? 안 되면은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39번 봅시다. 합성함수형 그대로 나와 있는 녀석이고 보인고 기출이라고 찍혀 있네요. 자, 39번. 자, fx가 주어져 있다 하면은 엄청 어렵거나 아니면 별로 안 어렵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엄청 열받게 빡치게 막 복잡하거나 아니면 쉽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fx, f 합성 g 함수와 g 합성 fx가 같다라고 하죠. 자, 일단은 두 개의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g1이 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f 합성 g 1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얘는 얼마가 됩니까? 1을 대입해서 뭔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얘는 f3이죠. f3은 2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g 합성 f1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f1이 뭐예요? 얘는 g0이에요. 근데 얘가 2잖아. 그죠? 자, 그래서 g0은 2가 됩니다. 그럼 g2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2를 대입해갖고 가야 되겠네. f 합성 g2라는 놈은 뭐예요? g2가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는 g2-1이죠. 얘랑 뭐랑 같다? g 합성 f2와 같다. f2가 뭐였습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g1과 같죠. 근데 g1이 얼마예요? 3이잖아. 이거 두 개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2는 얼마? 4가 되네요. 그래서 G0은 2고요. G2는 4다. 계산하시면은 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실제 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나 엄청 복잡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도 저걸 저렇게 푸는 거였어? 라는 부분이 있으면 꼭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자소리 그만하지. 이딴 소리 이제 그만하자. 자, 42번 봅시다. 42번. 에헤이, 42번 이 녀석은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 했던 거예요. 2차 함수 할 때. 자, 요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2차 함수의 기억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거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죠. 자, 이 녀석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치환을 해야 되죠? 똑같은 녀석이 있으니까.
똑같은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얘를 t로 치환한다고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 범위 내에서 이 t 값이 가지는 범위를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여기가 1이죠.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 이렇게 마이너스 1, 3. 요 함수값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함수값까지의 범위를 t 값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치환하면은 x의 범위가 이거니까 이 t 요 t 있잖아요. t라는 녀석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뭐야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계산하시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생각해 보시면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즉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1 사이의 범위일 때 요놈의 최소값을 찾으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게 왜 같은 녀석이냐? f 함수 f 합성 fx라는 이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가 결국엔 무슨 뭐예요? 얘가 이거예요. 여기 주어진 이 식이에요. 자, fx를 자, 그래서 fx 합성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요 속함수 있죠. 속에 있는 함수. 속에 있는 함수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랑도 다른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연결은 돼 있지만 요 놈을 t로 치환을 했고요. 뭘로든 치환을 하시고 이 t 값의 범위를 찾고요. 그러면 그 t 값에 대해서 이 값 범위 내에서 ft라는 이 함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이 함수의 y 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그 안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얘가 여기 쓴 것처럼 그대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고 범위는 요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얘가 역시 요렇게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거고요. 1이 여기인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고요.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으시면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구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지. 9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13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쯤 요 정도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도 역시 43번. 자, 42번을 질문한 사람은 아마 43번도 똑같이 질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42번, 43번을 질문했다고 하면은 42번에서 42번을 풀었으면 43번도 사실 풀릴 가능성이 커요.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문제인데 43번. fx가 2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고요. gx는 x 플러스 x분의 1이다 라고 했네요. x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정의되고요. 양의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f 합성 gx에서 f 합성 gx의 뭘 찾으라?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뭘로 치환을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을 t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t라는 놈은 t는 x 플러스 x분의 1이죠. 자, 이 함수 그릴 수는 없고요.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으니까 얘는
x가 0보다 큰 요놈도 0보다 크고요. 이놈도 0보다 커요.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t는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쓰면은 ft는 ft y는 ft에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놈 그래프 요놈이 뭐 그대로 쓰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니까 샵 하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 부분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2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4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45번. 뭐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H 합성 H 18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45번. 일단 문제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살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fx는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고요. f 합성 g 합성 h x는 4g 3분의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h 합성 h 18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하기 쉬운 녀석 좀 얘기를 해봅시다. x에다가 hx를 우리가 이 함수는 hx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8이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걸 f 합성 g 합성 h 18이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g에 잘안 보인다? 너무 대충 썼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때 4분의 3분의 18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이 녀석은 4 곱하기 g 6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잠깐만 f가 4x 마이너스 3이니까 4 곱하기 g h 18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치?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놈하고 지금 뭐랑 같아요? 얘랑 같대. 근데 요놈 알려줄 수 있고 그쵸? 요놈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g 합성 h18이라는 녀석은 g 6이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gh18은 뭐가 돼야 돼요? 얘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안 주어져 있으면 얘랑 다르지만 같은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g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닌 녀석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h18이고요. 18의 값이고요. 여기가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g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같은 값을 집어넣어야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8은 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h18은 6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뭐예요? h18 6이니까 h6을 구해야 돼요. h6. 그럼 또 뭘 따라가겠어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정도 하고 한번 x가 6일 때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45번은 맞고 47번 이건 뭐냐? 자, 이거는 학교에서 혹시 저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합성함수 그래프 이렇게 하나 쪼개서 그리는 거, 요거를 만약에 해라라고 했다고 하면 하시고 그냥 보시고 아니면은 뭐 제외하세요. 만약에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빼세요.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뭔가 명제적으로 뭔가 참과 거짓이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학교에서 요거 안 나온다 하는 학교들은 그냥 제외하시려고요. 자 근데 알아는 두셔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쩌는 얘기냐?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f 합성 gx를 구하라.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보실 때 f 합성 gx니까 자 바로 씁시다. 아니 쓰고 할까? 아니, 바로 씁시다. 바로. 이게 안 쓰. 이거 들고 할게. 자, f 합성 gx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fx의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gx-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 x, 1 이렇게 쓰거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자리에 x에도 gx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gx가 -1보다 -1보다 작거나 또는 gx가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타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범위를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gx라는 녀석을 저기 gx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가 -1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걸 x에 대한 범위로 녹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를 저 그래프, gx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확인해 보시면은 gx라는 놈의 함수의 꼬라지가 x-1, 0 집어넣으면 -1이고 0 집어넣으면 뭐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이네? 그러면 두 개가 좀 다르긴 하네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속이지 않은 함수의 꼬라지가 나오죠. x가 0보다 크거나 할 때는 -1. 자, 이렇게. 자,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gx의 값의 범위가 -1부터 1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의 영역 1 사이 이게 지금 gx예요. gx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값의 사이에 있을 때에 뭘 찾으라고요? 그 함수의 x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x값의 범위로 녹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값을 찾아보시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얘가 -1일 때니까 2x 플러스 1이 -1이다라는 걸 만족시킬 때고 x가 얼마? -1이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는 x-1이 1일 때니까 x가 2일 때가 됩니다. 즉 요놈의 범위를 x에 대한 범위로 녹이면은 -1 x 2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영역에 대한 걸 찾으셔야 되니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돼요.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gx가 무엇을 따라갈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gx라는 놈이 gx를 쓸까? 자, gx라는 녀석이 조그맣게 쓸게요. gx라는 놈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이라고 했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자,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gx가 뭘 들어갈지가 달라지죠. 자, 일단은 요 식을 이제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여기 있는 식이 gx로 나눠졌으니까 자, x가 -1보다 작다. 자, 이때는 gx가 어떻게 됩니까? 뭘 따라가요? 요 놈을 따라가요. gx라는 녀석이. 그쵸?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거꾸로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는 0보다 작다라는 요 놈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2x라는 녀석이 돼요.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그리고요 x가 2보다 클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요 놈을 따라가요 gx가. 그래서 x-2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럼 다 나왔습니다. 자 f 합성 gx라는 녀석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x, x가 2보다 클 때는 x-2,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뭐 여기 있는 그대로니까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합성함수는 이렇게 구한다. 오케이? 범위가 나뉘어져 있을 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7시 5분이니까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시험 한번 좀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는 24문제고요. 객관식 수능 문제